중하위권도 수도권 진입 가능한 약술형 논술 수학 강사 김진영입니다. 먼저 설명회 및 간담회 영상은 이미 업로드가 되었고요. 본 영상은 화면 녹화 버전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약술형 논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논술 시행대학교는 어떻게 되고 각각 대학교마다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대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물음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약술형 논술 대비 전략, 이제 저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올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약술형 논술 자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수능 수학의 공통 범위, 자연, 인문 상관없이 공통으로 보는 수학 1과 수학 2 과목에 대한 서술평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제도 인문, 자연 관계없이 공통 시험 범위에 대한 서술평가로 출제가 됩니다.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시험 범위예요. 특히 이 중에서도 수능 특강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수능 특강은 수능과 약술형 논술 둘 다 준비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 필수 부분 파악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 수학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이제 모집을 하는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문자연 관계없이 공통 시험 범위에 대한 서술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대학교 자연계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자연계열은 미적분을 포함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은 기준이 낮거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천대 1개 과목 3등급 이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대학교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2개 과목 합해서 6등급, 요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 수리논술에 비해서 최저 기준이 좀 많이 낮은 편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과목만큼은 최저를 맞출 수 있다 하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학교별로 채점 기준이 다른데요. 그래서 채점 기준이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채점 방법에 지금까지는 70%가 단답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만 쓰는 것이 아니고 키가 되는 핵심 문제풀이에 대한 서술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명대, 국민대처럼 단답형만 요구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채점 기준이 단답 서술이냐, 아니면 단계별 단답형이냐, 아니면 정말 답만 묻는 단답형이냐에 따라 나누어질 거고요. 일반 수리논술과 다르게 개념을 서술하거나 풀이를 전부 서술하는 그런 식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형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키워드 위주의 서술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술형 논술 시행 대학교들입니다. 간단하게 학교별 전형 방법, 시험 과목, 수능 최저, 그리고 언제 시행되는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본표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별 시행 계획이 언제 확정이 나냐면 5월 달에 확정이 나요. 4월 말 5월 초. 그래서 그때 되면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봐주셔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살짝 응용 처리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상명대, 서경대, 을지대인데요. 지금 이렇게 표를 쭉 따라서 오른쪽 끝으로 가보시면 수능 이전에 실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수능 이전 실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만 실제 경쟁률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학교는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세종의 미적분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도 자연계열 미적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를 쭉 보셨을 때 이 중에서 이제 없는 학교들은 좀 있는 편이고요. 높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이제 2합 6학교인 국민대 그리고 고대 세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1합 3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전공, 클라우드 공학이나 이런 쪽은 2합 4, 2합 6 이렇게 조금 컷이 올라가는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시행되는 학교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천대 문항수가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도 작년에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올해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작년에 첫 시행 학교가 하나 더 있죠. 강남대도 작년에 첫 시행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약술형 논술 대표 기출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4개 학교를 간단하게 비교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가천대는 나오는 문제 특징이 굵직한 개념을 위주로 나오고요. 체감상 살짝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단답 서술형이고요. 키워드 위주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수능 이전에 실시가 되고 있는 최저 없는 인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낮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하기는 편해요. 다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거의 만점을 생각할 만큼 완벽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단답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대학교 작년 시행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문의도 많은 학교인데요. 최저가 2합 6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인문 자연에 따라서 필수 선택 과목이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시면은 수능을 꼭 봐야 된다가 아니고 최저를 맞출 때 자연 계열은 과탐을 포함해서 2합 6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영수로 2합 6을 맞출 건지 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계지만 사탐 2개를 응시하는 친구들의 경우 무조건 국영수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은 필수 반영이 없지만 시험 범위에서 자연 계열은 미적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적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시행 기점으로 인문 자연 모두 국어 서술형이 포함돼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학교 을지대학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을지대는 간호학과, 임상병리, 방사선 등 보건계열 전공을 양론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학교인데요. 최저가 없고 난이도가 낮은 단답 서술형 학교여서 준비도 편해요. 다만 수능 이전 시행이어서 결정을 조금 빠르게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보건 계열이 아닌 다른 전공은 실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붙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잘 하시고 쓰셔야 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저는 추천드리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수능 이전 시행이고 실경쟁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남,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캠퍼스를 다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을지대학교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별 대표 기출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는 이제 굵직한 개념, 체감상 난이도가 높고 단답 서술형 키워드 위주 채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 끝을 보시면은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값만 구하고 풀이를 일정하게 쓰지 않는 친구들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학교예요. 두 번째, 상명대학교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낮은 단답형인데요. 단점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계산이 틀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상명대에서 제시한 예상 문항집에 있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각각 구하고 못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앞에 물음이랑 비교해 볼게요. 가천대는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상명대는 그냥 구하시오. 그래서 답만 쓰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 2, 3, 4의 답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요것만 맞추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능 준비하듯 단답 위주로 준비했던 친구들이 시험을 보면은 조금 유리한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대학교입니다. 이제 관심이 제일 많으시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함 6의 자연계열 미적분 필수인데요. 이 문제는 모두 국어 서술형은 포함되어 있으나 오늘 영상은 수학 관련 영상이어서 국어 문제는 안 띄워놨어요. 작년에 제시한 국민대학교 예상문항집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 이제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학생분들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수능 특강 유제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기출문제가 4월 말에 뜨면 기출문제별로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주어진 문제는 수능 특강 유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단답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 2, 3, 4의 값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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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오가 끝이에요. 얘도 틀리면 끝입니다. 다만 상명대랑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상문항집의 채점 기준을 국민대가 업로드를 해줬는데요. 거기에 계산 과정에서 흔히들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점 만점에 1점을 감점하고 나머지 점수는 줘라라고 써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채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상문항집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한다고 점수가 완전히 다 까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틀릴 수 있을 법한 계산 실수에는 조금의 부분 점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입니다. 네 번째 학교는 의지대학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 임상병리, 방사선 등 보건계열을 모집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수능 이전 시행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얘도 아래 단계에 맞춰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양론 유형 중에서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단답형, 그리고 단답 서술, 단계별 서술 이렇게 3가지였어요. 네, 지금 의지대는 마지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능 기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능에서 해당 문제가 나왔으면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의지대는 거기까지 구하기 이전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수를 구해야지만 2번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간 단계까지만 구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줄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을지대 문제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중에 있는 저희 정기고사,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있죠. 거기에 있는 서술형과 같은 단계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형 논술 어떻게 대비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연계교재의 정확한 파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수능 특강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전문항이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수능뿐 아니라 양론을 위해서라도 2, 3회는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념 강좌에서도 수능 특강 전문항을 적어도 2번 이상 반복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은 이제 학생들은 알 건데요. 특강보다 완성 뒤쪽 부분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파이널 때 수능 완성은 조금 착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연계교재로 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키워드 위주로 서술하는 것을 조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채점 기준이 가천대 채점 기준인데요. 가천대가 아까 무엇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능에서 마지막 것만 맞으면 돼요.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값만 맞으면 10점 만점에 2점만 터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맞췄다는 건 학생이 풀 수 있다는 건데 2점만 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서술하는 방법을 익혀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해당 말만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연습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한 문제를 풀고 여기서는 이런 개념을 반드시 썼어야 합니다 라고 키워드에 포인트를 찝어줍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시즌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개념 수업, 문제풀이 수업, 그리고 파이널 수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개념 수업에서는 수학 1, 수학 2를 개념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론을 보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수원수투를 조금 빠르게 수능 특강으로 정리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도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필수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총 10주 만에 완성이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10주 만에 수원수투 수능 특강을 완벽히 끝내고 싶다 하면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자리를 잡고요.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 강좌가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풀이 강좌는 약술형 논술 유형을 일단 파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유형들을 나누어서 담아놨고 서술하는 방법을 연습시켜 드릴 거고요. 각각 학교별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쓰는 방식의 차이를 체감하게 해 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시 이전에 문제풀이 강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지원학교가 무엇인지를 조금 찾게 하는 탐색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서술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이 과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풀인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첨삭을 무조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내가 어떤 문제풀이 스타일이 유리하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실전 파이널은요, 학교별 기출문제를 토대로 이제 올해 예상문항으로 구성된 모의고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해당 특강부터는 우리 국어 선생님이 같이 합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예약을 하시면 알림 문자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은 알림 문자 받고 수업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약술형 논술 수학 김진영이었습니다.